자, 수능 영어 기출코드 탑 10인데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제목 그대로 이것만 암기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순서 10개를 갖다 묶어낸 거야. 선생님이 10년치 기출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설 강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걸 10개를 묶어낸 거야. 오케이? 자, 이걸 갖다 암기를 만약에 하면 판서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구하는 건 수업 시간에 등을 보이지 말자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판사하기 급급한 이런 수업이 되면 안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는 내가 최대한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미 판서 부담이 없는 형태의 수업을 준비해 올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야. 이것만 외우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판서 없이 수업할 수 있고 서로 너희들은 나의 등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나요인데 칠판 봐봐. 자, 40대 5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시험지가 45문제잖아. 45문제를 10년 동안 기출의 난이도로 분석을 하면 이 정도 돼. 자, 예를 들면 정답률 90%, 80%, 70% 이렇게 쭉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이걸로 충분히 해결된다라는 건 뭐야? 이 40이야, 40. 자, 봐봐. 예전에는 영어가 상대평가였어. 지금은 절대평가잖아. 자, 영어 시험지는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40문제는 할만하고 5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야. 자, 상대평가에서는 얘가 중요했어. 1등급 컷이 98점, 100점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틀려야 1등급이었거든.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뭐야? 절대평가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왜? 90점만 맞으면 되잖아. 100점을 맞아야 되는 공부하고 90점을 맞아야 되는 공부는 전혀 다른 거야. 시험지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뭔지 알지? 자, 여기서 일로 왔다라는 건 완전히 시험지가 바뀐 거고 목표가 바뀐 거고 따라서 우리의 공부법도 바뀌어야 돼. 자, 선생님이 기존에는 1, 2학년 때 이걸 마무리 짓고 3학년 때는 이것만 했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하고 이거는 국어나 수학 같은 상대평가 과목에다가 시간을 줘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빈칸 3점짜리 A, B, C, B, L 3점, 문장 삽입 3점, 그 다음에 밑줄의 의미 21번에 나오는 이 정도 5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야. 근데 봐봐. 이 5문제의 특징은 뭐야? 이 5문제는 한 번 읽으면 정답률이 40%, 2번 읽으면 정답률이 50%, 3번 읽으면 정답률이 60%야. 그럼 평소에 이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여유는 어디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기출코드 탑 10의 목표는 뭐다? 이 40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거야. 딱 이걸 외우면 거의 실력 테스트가 아니고 시력 테스트에 가깝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40문제를 갖다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는 아니야. 정확하게 플러스 빠르게야. 왜? 그래야만 이 5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됐지? 그리고 여기서 2개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 되는 거지. 자, 칠판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는 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제발 암기를 1차적으로 살짝 해오라고. 이 10개만. 이 10개 외우는데 1시간이면 충분해. 1시간만 투자하면 이 다음에 이해하고 암기가 너무 편해져 버려.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억력이 단기 메모리로 끝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외웠는데 금방 잊어먹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제발 암기를 해와. 딱 10개만이잖아.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야. 10개. 그럼 내가 그걸 전부 다 이해를 시켜줄 거라고. 그럼 저절로 암기가 돼버려. 근데 이 암기는 뭐야? 장기 메모리가 돼버린다는 거지. 됐지? 자, 10개 설명해 볼게. 앞에 3개 정도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뒤에는 그냥 단순 암기에 불과해. 칠판. 자, 기본적으로 수능은 대부분 70%가 주제와 관련돼 있어. 따라서 주제 지문의 전개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야. 다시 말할게. 제발. 자, 완벽한 이해는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해서 시켜줄 거야. 그냥 지금은 닥치고 암기를 하라고. 뭔지 알겠지? 이걸 해야만 이게 된다고. 어떻게? 장기 메모리로. 됐지? 자, 수능에 나오는 문제 70%는 주제 유형이야.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주제 유형의 글 전개 방식을 숙지하는 둘 중에 하나야.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라고. 칠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주장을 했어. 그잖아. 야, 송유근 선생님은 엄청 친절해.
강사는 친절한가 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의심불신을 하면 나는 뒷받침을 하는 거지, 예시 인용으로. 아니야, 어젯밤에 송윤근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나한테 핫바를 10개나 사줬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강사는 친절하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또는 야, 서울대에서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강사의 만족도가 공교육 강사보다는 사교육에서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왔대. 강사들이 사교육은 엄청 친절한가 봐. 이렇게 예시 인용을 준다고. 자, 이런 전통적인 글쓰기, 이게 예시 인용의 전개 방식이야. 그지? 자, 주제글은 예시 인용 아닌 비교 대조인데 일반적으로 예시 인용을 이렇게 쓰는 거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시나 인용으로 뒷받침. 자, 이런 글쓰기 한계는 뭐야? 이런 글쓰기 한계는 누군가가 야, 그건 너의 특별한 경험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래 라고 일반론이 들고 하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뭐야? 비교 대조야. 자, 일반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지, 그러나 나의 주장은 이래 라고 일반론하고 나를 비교 대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냥 간단해.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돼. 됐지? 자, 머리에 너는 왜 그냥 예시 인용 비교 대조 8글자만 외우면 돼. 그럼 이 8글자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내가 이해시켜 줄 거야, 수업 시간에. 됐지? 근데 예시하고 역접은 생략된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추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예시 인용 비교 대조 이 8글자면 충분해. 내가 알아서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 대조에서 봐봐. 성형외과 이런 데 보면 사진이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는데 이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근데 이게 빛날려면 반드시 뭐야? 비교 대조 구도를 띄어야 된다. 이해되지? 아니, 이쪽에 방탄소년처럼 잘생긴 애들이 있어 봤자라니까. 기존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 비포가 있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줘야 된다고. 기억합시다. 비교 대조가 최근에 잘 나오니까. 자, 기출코드 탑10에서 이번에 2번 가볼게. 2번. 자, 마찬가지야. 수능 지문의 70%가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갖다가 1번, 2번에서 다루고 있어. 자, 주제 10개명인데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하고 특징 단어로 구체화한다. 오케이? 이외에 그냥 외우면 돼. 예? 그리고 나서 첫 주연 끝만 세게 읽는다 이건데, 자, 왜 주제 10개명이냐면 첫 문장이 1개고 주제 표현이 5개고 연결사 앞뒤가 3개고 끝 문장 하나, 총 10개야. 오케이? 그래서 주제 10개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이 10개를 갖다, 기출문제를 갖다 선생님이 15년, 20년 다 분석해 봤는데 주제의 90% 이상이 다 이 10군데에서 나와. 이건 글쓰기야.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어의 글쓰기 원칙상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칠판. 자, 따라서 우리는 선택지에서 공통단어하고 특징단어를 보는데 공통단어라는 건 선택지에 2번 이상 공통적으로 등장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선택지가 5개가 있어.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조기 유학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통역병으로 근무할 때 봐봐. 옆방에 미군 장교가 있는데 걔가 전화로 나한테 막 설명을 한다고. 근데 내가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걔가 화가 나서 막 쫓아와. 그래서 이걸 들고 쫓아온다고. 이 리모컨을 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 좀 전에 전화로 했던 말을.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다 들려. 왜? 아, 이 리모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즉, 소재를 아는 순간 듣기하고 독해 능력이 2배가 늘어난다고. 2배가 향상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뭐야? 조기 유학이란 말이 나올 걸 예상하는 게 엄청 중요해. 말했어. 100m 달리기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출발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리고 이제 특징 단어가 있잖아. 소재를 구체하면 주제거든. 특징 단어에 집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택지 5개의 공통 단어가 있으니까 걔는 소재. 그럼 나는 뭐만 집중해? 원인, 시기, 비용, 국가, 문제점 이 5개만 집중하면 얘들이 알아서 뛰쳐나온다고. 어디 지점에? 첫 주연 끝에 뛰어나온다고. 다시 한번. 공통 단어로 소재를 파악해서 소재는 뭐야? 조기 유학.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야? 시기, 비용, 원인, 선호, 국가, 문제점 이 5개를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그 5개 중에 하나가 나와. 어디에? 이 주제 10개명에. 그럼 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 아, 이 사람은 조기 유학에 대한 주장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집중할 건 뭐야? 시기, 비용, 원인, 선호, 국가, 문제점 이 5개를 집중하면 돼. 근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온다? 이 10군데 중에 무조건 나온다고. 자, 문제가 바뀌어도 문제를 갖다 푸는 도구가 동일해야 돼. 우리의 기출코드 탑10의 목표는 뭐야? 시험장에 가서 수능날 이거 봤던 문제 같아 이렇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문제를 접근하는 도구가 동일해야 된다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야. 주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수능날 주제 문제를 푸는데 이 틀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내가 해줄 거라고. 됐지?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뭐야? 소재는 조기유화. 그럼 내가 집중할 건 시기, 원인, 비용, 문제점, 뭐 선호 국가 이 5개를 집중하고 그럼 이 5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어디에? 이 10군데 중에 하나에. 자, 그러면 요걸 물어보는데 주제 표현에 명령문, 의무, 중요성, 인연보 물음표인데 자, 봐봐. 똑같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나한테 이 말만 해. 유구나 살 빼라. 유구나 살 빼야 된다. 유구나 살 빼는 건 중요하다. 야, 텔레비에서 유명한 의사가 말했다. 뭐라고? 인용보를 딱 찍는 거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물어보면 살 안 빼면 빨리 죽는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물음표는 뭐야? 유구나 엄마가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뭘까? 말해보세요. 그러면 살 빼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영어가 아니고 언어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주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자, 3번 들어갈게. 그러나의 용법 3가지인데 그러나는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생각해봐. 그러나를 내긴 내야 돼. 근데 조금씩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기출문제에서. 자, 느껴볼게. 자, 기존에는 역접에서 100% 나왔어. 그러다가 대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강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모의고사에서. 됐지? 그래서 이 3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간단해. 요 2개는 대칭성이 있어. 앞뒤 내용이. 얘는 대칭성이 없어. 그럼 요 2개는 어떻게 구분해? 얘는 대칭성이 있는데 강조점이 뒤에 100%가 있고 얘는 50대 50이야. 됐지? 그냥 왜?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본다. 그러나 성격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뭐야? 역접이지. 왜? 성격을 봐라 이 말이니까. 대칭성이 있고 뒤에를 100% 강조했잖아. 이런 걸 역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대조는 뭐야?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능력을 봅니다. 그럼 이건 뭐야? 50대 50이잖아. 대칭성은 있지만 남자 얘기 50, 여자 얘기 50. 이건 대조라고 부른다고. 됐지? 자, 뭐 역접은 주체가 1개고 속성이 2개, 대조는 주체 2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걸 왜? 됐지? 자, 강조는 뭐야? 자, 나는 단어가 약한 편이다. 자, 신규생이 왔어. 자, 네가 생각해. 네 영어는 어때? 선생님, 저는 단어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대칭성이 있어야 되니까. 문법은 강해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칭성이 있는 게 일반적인 역접의 용법이니까. 칠판. 강조는 뭐야? 아까 말했잖아. 대칭성이 없다 했잖아. 선생님, 전 단어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문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같은 마이너스잖아. 대칭성이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더 커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칭성이 없고 오히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근데 더 커졌잖아. 하나만 더 볼게. 수험생은 6월 이후에 슬럼프를 겪습니다.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게 나와야 되겠지. 여름방학만 잘 보낸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걸 역접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니까. 칠판. 근데 더 큰 마이너스가 나와버릴 수 있지. 진짜 어려움은 여름방학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대칭성이 없으니까 강조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됐지? 암기하세요. 자, 4번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주제라는 건 뭐다?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라 있잖아. 이 비교, 대조가 워낙 중요하거든. 그지? 이건 약간 전통적인 느낌이고 최근에는 이런 형식을 많이 띄어. 비교, 대조를 갖다 좀 더 세분화한 게 우리 기출코드 4번하고 6번이야. 오케이? 4번하고 6번, 지금 4번을 볼 거고 좀 이따 6번을 보겠지만 요 2개는 뭐다? 비교, 대조를 갖다 좀 더 구체화시키고 디테일하게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돼. 칠판. 자, 전통적인 강조 4가지는 뭐겠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첫, 주, 연, 끝. 이걸 갖다 전통적인 강조라고 불러. 따라서 얘들은 별게 없어도 첫 문장이나 주제편이나 연결사나 끝 문장은 무조건 세게 읽으면 돼. 왜? 거기에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칠판. 자, 전통적인 강조 4가지는 아까 봤던 뭐다? 첫, 주, 연, 끝이야. 최신 강조 표현 5개는 뭐야? 이게 비교, 대조야. 칠판 봐봐. 즉, 생각해봐. 예를 들면 not A but B. 그럼 뭐야? 그냥 B라고 하면 되잖아. not A but B가 뜻이 뭐야? A가 아니고 B다 이거잖아. 즉, 봐봐. B를 갖다가 말했어, 내가. 나는 B를 말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B를 갖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할까 고민을 했어. 아, 비교 대조를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A 말고 B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B요 이렇게 하면 돼. 저는 B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야? A 말고 B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다? 비교 대조라고 느껴야 된다고. 따라서 강하게 읽어야 돼. 근데 기출코드에서 분석을 해보면 10년치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5개밖에 없어. 됐지?
따라서 not A but B가 나오면 B를 세게 읽으세요. B not A가 나오면 B를 세게 읽으세요. B rather than A가 나오면 B를 세게 읽으세요. 됐지? 자, 이거 하나만 조심할게. 자, not only A but also B야. 선생님 저 동국대뿐만 아니라 연세대도 붙었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너무 축하해 동국대 좋다더라. 그럼 뭐야? 걔가 전화를 끊어버리겠지.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 선생님 저 동국대뿐만 아니라 연세대도 붙었어요. 그럼 뭐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세게 읽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그지? 왜 쓸데없이 A를 쓸까? 비효율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비교를 통한 강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5번 볼게요. 자, 준부정을 하는 건 뭐야? 부정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면 뭐야? Little few hardly skilled, rarely very seldom 이렇게 나와야 돼. 그냥 버버버 하면 돼. Little few hardly skilled, rarely very seldom 이렇게 나오면 돼. 자, 얘는 뭐야? no나 not이나 never를 갖다 못 보게 하겠다는 거야. 즉, 여기에 답에 관련된 뭔가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no나 not이나 never를 갖다 줘버리면 눈에 띄어. 그래서 뭐야? no나 not이나 never를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놈이 few를 보고 few라고 느끼면 좋겠다. 이런 함정을 파보겠다는 취지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7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왜라고. 됐지? Little few hardly skilled, rarely very seldom. 그냥 왜? 그리고 얘가 나오면 세게 읽을 준비를 해. 뭔지 알겠지? 적어도 45문제 중에서 40문제는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 칠판. 그 대신 요거까지 잡으면 좋겠다. far from하고 by no means도 never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no나 not이나 never 대신에 이 7개하고 요 2개가 나올 거니까 얘들이 나와도 부정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6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하고 비록 뭐일지라도 나오면 아까 뭐다? 주제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비교 대조다. 자, 비교 대조를 구체한 게 4번하고 6번이다. 그랬지? 6번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해야 돼? 칠판. 자, 내가 6번 그러면 그럼 6개를 말한 거야. But however, yes, still, even so, unfortunately. 자, 비록 뭐일지라도 어떻게 말해? 그럼 어떻게? The world,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됐지? 칠판. 그냥 얘들이 나오면 12개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읽으면 돼. 왜? 비교 대조니까. 칠판. 선생님 제가 국어는 망쳤어요. 그러나 영어는 잘 봤어요. 자, 그럼 대칭성. 어디를 세게 읽어라? 뒤에를 세게 읽어라. 얘는 나한테 와서 뭐야? 국어는 망쳤지만 제가 영어는 열심히 해서 잘 봤어요. 이 말을 하고 싶다는 뜻이야. 그냥 영어 잘 봤어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국어 과목에 못 본 거하고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여기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지. 자, 올드어로 풀어볼게. 비록 국어는 못 봤을지라도 영어는 잘 봤어요. 또 똑같아. 대칭성 만들고 얘가 종속절이고 얘가 주절이니까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된다고.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만 말하면 돼. 자, 파란색 문장을 말하고 싶어. 근데 빨간색 문장을 왜 줘? 비교 대조를 하려고. 비교 대조가 나오면 무조건 세게 읽는 거야. 됐지? 그대로 나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고. 자, 옛날에는 벗이 나왔어.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어. 그 다음에 yet이 나왔어. 그 다음에 still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러나를 쓰긴 써야 돼.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느끼면 된다고. 그러면 벗을 보는 순간 그러나 이걸 갖다 6번에서 바로 가면 안 되고 벗을 보면 3번을 먼저 가. 그래서 역접인지 대조인지 강조인지를 보고 그지? 역접이면 6번으로 넘어오면 되겠네. 됐죠? 자, 7번. 자,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 이게 1번에서 나타냈잖아. 1번에서는 주제를 나타냈고 수능 지문의 70%가 주제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 심화시킨 게 4번하고 6번. 이걸 심화시킨 게 몇 번이야? 7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린 예시 그럼 뭘 떠올려?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를 떠올리잖아. 자, 근데 자, 봐봐. 야, 내가 어제 이 옆에 교촌치킨을 갔는데 이게 예시야. 야, 어제 남학생이 원장실에 들어왔는데 예시야. 즉, 인물, 사건, 장소, 시대, 물건 등 특정한 게 나오면 그냥 for example 이렇게 느껴야 돼. for example이 안 보여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최근에는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를 대부분 생략을 많이 하거든. 이해되지? 지문을 갑자기 읽고 있어. 근데 어떤 특정한 도시가 나왔어. 그럼 뭐 이것도 뭐야? for example이라고 바로 느껴버려야 된다고. 너무 중요한 거야. 왜 그래? 칠판. 자, 수능 문제는 대부분 주제라 했잖아. 자, 예시가 나왔다라는 건 뭐다? 자, 앞에 주제가 한 번 나왔다는 뜻이야. 자, 예시가 나왔다는 건 뒤에도 주제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두 개는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시를 기준으로 앞도는 뒤에 빈칸이 많이 뚫린다고. 그럼 여기 빈칸이 뚫려도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왜? 두 개는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예시는 무조건 내긴 내야 돼. 예시를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야? 얘를 갖다 생략해 버리는 거야. 생략의 기본 원칙은 뭐야? 알 수 있을 때 생략하는 거야. 글 쓰니까 for example을 생략한다라는 건 독자가 for example의 생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특정성이 나와야 돼. 인물, 시대, 장소, 물건 뭐 이런 것들이 특정한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자,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는 고1 때 줘. 고3 때는 요걸 안 주고 뭐다? 인물, 사건, 장소, 시대, 물건 등 특정한 걸 준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써놓은 표현들도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하고 만나? 특정하고 만나. 그럼 뭐하고 똑같아? for example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장 저차원은 이걸 주는 거야. 두 번째는 얘들 플러스 특정을 주는 거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특정만 주는 거야.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뭐로 느껴야 돼? for example로 느껴야 돼. 자, for example을 봤다는 건 무슨 뜻이야? 주제를 한 번, 두 번 봤다는 뜻이야. 수능은 대부분 무슨 글이다? 주제를 찾는 문제라고. 자, 수능의 70%가 주제를 찾는 문제 유형이야. 그러면 예시를 만났다는 건 주제를 두 번 찾았다는 뜻이잖아. 왜 예시가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면 예시는 내긴 내야 돼. 근데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for example, for instance를 안 준다. 됐죠? 칠판. 자, 8번은 similarly하고 likewise인데 이게 뜻이 마찬가지로잖아. 용법만 기억할게. 칠판. 자, similarly하고 likewise는 마찬가지로야. 그래서 요 마지막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선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주제가 나와. 아시아는 경제 위기입니다. 현재. 그리고 for example을 주고 예시 1이 나와. 그 다음에 similarly를 주고 예시 2가 나와. 다시 한번 주제. 아시아는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게 어디서 잘 나와? A, B, C 배열하고 문장 삽입에서 잘 나온다고. 자, 봐봐.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나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 앞에는 예시원이 있고 그 앞에는 주제가 있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장 삽입이나 A, B, C 배열에서 바로 답을 찍어볼 수가 있다고. 뭔지 알겠지? 엄청 중요해. 됐죠? 그래서 similarly하고 likewise가 나온 뭐다? 주제, 예시원, similarly 다음에 예시2 이렇게 치면 되겠네. 됐죠? 자, 9번 볼게요. rather하고 instead도 꽤 잘 나와. 자, rather하고 instead 그러면 애들이 역접 대조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순접의 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역접 대조는 고1 때 많이 배우지. 선생님 전 영어는 못해요. 대신에 수학은 잘해요. 에이 새끼야 이게 영어 선생한테 할 얘기냐? 어찌됐든 선생님 저는 영어는 못해요. 수학은 잘해요. 대조의 느낌이가 나잖아. 그잖아. 글 쓰니까 강조하고 싶은 분이니까 강하게 읽으면 돼. 왜? 비교 대조는 강하게 읽으라 했잖아. 자, 그럼 순접의 느낌은 언제 나는 거야? 칠판. 단어만 놓고 보면 분명히 대칭성이 있어. 단어만 놓고 보면. 파란색, 빨간색 밑줄하고 파란색 밑줄 단어가 대칭성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 rather 앞에 뭐가 있어? 부정어가 있다고, 부정어. 그래서 이 부정 표현이 쭉 이렇게 있어. 따라서 단어만 놓고 보면 반대말이야. 근데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야? 실제 내용으로는 순접에 가까워져 버리는 거지. 다시 한번. 춥다, 따뜻하다, 어렵다, 쉽다, 수시, 정시. 대칭성이야. 근데 않다가 붙어보니까 뭐야? 춥지 않다는 따뜻하다고 똑같고 어렵지 않다는 쉽다하고 똑같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도 rather가 들어간 문장을 주고 문장 삽입으로 잘 나와. 그러면 자,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을 주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뭘 찾아야 돼? 내용은 동일하고 플러스 부정어가 있는 문장을 찾아내면 된다고. 이해돼? 다시 한번. 내용은 동일한데 부정어를 이용해서 내용이 동일해야 돼. 즉 뭔 말이야? 단어만 놓고 보면 대칭성이야. 근데 뒤에 부정어가 붙어.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내용이 동일해지는 거지. 1번 단어가 대칭성이다. 2번 부정어가 있다. 3번 결론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문장 삽입에서 특특특 A급이야. 자, 마지막 10번인데 1번하고 10번은 일부러 배치를 그렇게 했어. 10번은 너무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잖아. 자, 선생님이 연결사를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를 했거든. 따라서 연결사가 보이면 뜻하고 앞뒤 관계를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시험에서 가장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빈칸도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연결사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1은 2다.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연결사라고 해볼게. 연결사는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을 빈칸 뚫어도 맞출 수 있고 이쪽을 빈칸 뚫어도 맞출 수 있잖아. 연결사라는 건 뭐야? 앞, 뒤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빈칸 문제는 상당히 연결사 앞 또는 뒤에 뚫리게 돼 있는 거지. 선생님은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나왔어. 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와서 저는 선생님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싫어. 야, 말하지 마. 이렇게 되겠지. 왜?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되니까. 자, 학생이 왔어. 선생님 저 수학은 100점 맞아요. 수학은 1등급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 뭐야? 야, 말하지 마. 영어를 갖다 못 봤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뭔지 알겠어? 연결사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연결사 앞 또는 뒤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나 선생님 성격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야? 여기는 역시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뭔지 알겠지? 연결사라는 건 그런 거야. 근데 연결사가 범주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다 정리를 했다고. 따라서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에 맞춰서 연결사를 물어보면 뜻하고 앞뒤 관계를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10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거야. 자, 선생님이 뭐 한 20분,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장담하건대 자,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하고 해설 강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거 10개를 골랐는데 이게 내가 문제를 세보니까 90%에 걸려. 그러면 이 10개만 이용하면 뭐다? 우리가 45문제에서 40문제는 거의 기계처럼 풀 수 있다고. 그럼 나머지 5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는 어떤 장점이 생긴다? 이점이 생긴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고. 그 5문제는 천천히 풀면 누구나 2-3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지.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뭐다? 절대평가 영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절대평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면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40대 5라는 구도에서 보면 과거 상대평가 때는 1, 2학년 때 이걸 마무리 짓고 3학년 때는 이거에 올인. 자, 절대평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걸 올인하고 3학년 때는 얘를 국어 수학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고. 비록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입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얘는 노력하면 금방 늘어. 얘는 노력해도 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준 기출코드 탑10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가 아니야. 빠르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시간을 이쪽으로 줄 거니까. 그래서 시험장 가서 다른 애들이 이걸 한 번 읽고 풀 때 나는 뭐야? 2번 또는 3번 읽고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뭐야?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국어 수학 공부 시간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아주 기초적인 암기만 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내가 현장 강의 때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 10개로 계속 풀어줄 거야. 판사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 갖다 암기한 상태에서 나하고 계속 그 10개로 푸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럼 완전 체화가 될 거라고. 됐지? 꼭 암기해 옵시다. 그래야 선생님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니까 지금 들은 사람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됐죠? 고생했습니다.